이제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김정수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감의 정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좀 중요했던 점들 어떤 걸까요? 오늘 장 한마디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2023년도는 배터리와 반도체는 포트에 꼭 넣어놓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해봤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제 뭐가 보였냐면은, 이 유동성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종목들의 이 유동성이 얼마만큼 좀 반입이 됐느냐, 이걸 저는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네.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포트에 꼭 넣어놓자. 이 부분은 앞서서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셔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고, 유동성이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좀 포착을 하셨을지, 그리고 주요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눈에 띄는 종목까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를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1조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11조. 아래에다가 제가 밑줄을 좀 그었는데, 확연히 눈에 띄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작년도 12월 말과 그 다음에 2023년도 1월 달에 비해서, 평균 거래 대금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는 자금의 이 성격 자체가 규모, 양적으로 좀 많아진 상태가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유지비가 계속 시장에서 좀 주고 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72는 오늘 2485까지 갔었는데, 한 2500에서 2550, 요 공간에서 그동안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도 6월달 대규모 신용물량 청산되고 나서부터, 이 당시에 이제 고점이 한 255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이 이때가 코스피 지수가 한 2,500대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2월 달 요 구간도 코스피 지수가 한 2,500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생됐던 자리가 2,485 정도 되는 거고. 그럼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같은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2,550이나 2,500이나 그다음에 2,500, 그다음에 2,485나 그냥 다 똑같은 숫자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2350선 정도에서 바텀이 나왔거든요. 2350. 그다음에 2003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한 22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월 달, 작년도 9월 달 같은 경우는 2134까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언저리는 한 2300 정도. 근데 저는 이제 뭐로 보냐면 2300하고 한 2200, 요 공간에서는 그냥 다 같은 값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사각형으로 좀 표현을 하면 어떤 식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네모난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위쪽으로. 그죠? 네모난 사각형을 좀 그려서 위쪽으로는 약 250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한 2300. 요 박스권이 작년도 6월 달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다만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 박스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은 이제 배터리가 주도를 했던 거고, 요번에 1, 2월 달은 반도체의 배터리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체력이 훨씬 더 좋은 거고, 요때는 돈이 없었고 지금 돈이 붙고 있고, 요때는 금리 정점이 없었고 지금은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대기 매수세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박스권 요 한 2,500 언저리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사는 게임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잘 사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2,472에서 코스피 지수가 한 1,940조까지 지금 시총이 늘어났으니까 1,940조에서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440조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지금 한 310조까지 시총이 늘어나는 상태니까 한 700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700조로 사실상 시장이 거의 3분의 2 이상의 거래대금을 흡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얘네들이 없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터리하고 이제 반도체는 포트에 꼭 넣어놔야 된다, 올해는. 그 말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오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세부 지침 때문에 부품까지 포함됐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반도체, 이 가벼운 주식들까지 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좀 급증이 나오면서, 그냥 배터리가 완전히 판을 좀 자극하는 이 솔리만 현상 흐름이 또 나왔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오고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도권은 빼앗길 생각이 없구나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꿨는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신고가는 양극재 쪽이잖아요. 먼저 시세가 터졌던 게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양극재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LNF, 이건 이제 17만 원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주식인데, 이것도 거의 뭐 2배에서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 이런 주식들이 위로 치고 있는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주식입니다. 아직 이들 주식은 양극재 업체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뿌려진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개의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유동성이 들어와야 땡길 거 아닙니까, 지수를. 그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 관련된 가운데에서 동박주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일진 머티리얼즈 57,000원대 추천드렸었고, 그 다음에 천보, 엠캠, 대표적으로 이제 전해질 가운데서 이제 낙폭주, 이런 종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꽝 대신 닭으로 이야기해드렸던 한솔케미칼, 배터리는 아니지만, 순수 배터리는 아니지만, 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까지도 싸그리 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반도체지만,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과가 포함되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 주식이 나왔으면 배터리는 거기서 또 다시 신분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배터리를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방법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같이 흔들릴 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도 같이 흔들려야 되냐면 삼성전자도 흔들려야 돼요. 삼성전자도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삼성전자만 건들게 되면 시총의 상당 부분을 상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사고 싶었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다시 싸게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때는 지수 기준으로 2,300이 붕괴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00이 붕괴됐을 때의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의 경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빠지든 둘 다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구간에 삼성전자는 59,000원 방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의견을 좀 들었었습니다. 59,000원 매수는 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 가격이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이건 적자 밸류대에서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에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회복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익스펙트를 시장에서 반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6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58,000원인 가격으로 두 개를 제시를 했을 거예요. 67,000원, 7만원 이상으로 저는 업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점 고점이 한 65,000원 돌파가 되는데, 요걸 돌파해서 반드시 거래량이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 반드시 거래량이 붙으면 그때는 하이닉스를 같이 보세요. 하이닉스까지 만약에 땡긴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된 주식들 이번 구간이 1차 눌림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OLED 관련되어서 등락부침이 되게 있었는데, 이 OLED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AP 시스템, 요 종목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OLED 쪽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뭐 가격 조정 일부 나와서 꼬리는 좀 날았지만 전 계속 줄 거라고 보거든요. SDC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늘리는 쪽, 과거에는 테슬라 2019년도부터 의지했었는지 모빌아이까지 하게 되면 양쪽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OLED도 여러분들이 가격 등락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가격이 나오면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뭐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떨어질 때 삼성 바이오 80만 원 밑에서는 살 생각하고 지수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2,300까지 같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단가를 한 70만 원대 중반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추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전략을 세우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아래쪽에 대한 방어는 나오는데 위로 시원한 흐름이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가를 아직 안 넘어가서 그런 건데 17만 3천원이나 6천원 원을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관점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굿집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바이오만 가지고 있으시면 힘드시니까 반도체도 있으셔야 될 거고 배터리가 같이 있어야지 포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비중 관리하고 현금 관리, 수량 관리 하시면서 전략을 잘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필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제약바이오 몇몇이라든지 지금 언급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꾸린다면은 상당히 좀 알차게 시장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